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과학기술 5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뇌에 관련된 이야기잖아, 그치?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에서 이 뇌를 제일 싫어했어. 이유는 뭐냐? 외울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참 싫어했었는데, 자, 이걸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뇌가 이게 대칭적인 부분이 있고 대칭적이지 않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뇌의 편측화라고 해서 무조건 좌뇌와 우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양쪽으로 대칭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기능적으로 비대칭적인 편측화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뇌를 약간 좀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자,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요 안에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을 하잖아, 그치? 우리가 눈을 통해서 감각을 하기도 하고, 코를 통해서 감각을 하기도 하고, 입을 통해서 감각을 하기도 하잖아. 이 감각을 하는 부분은 만약에, 자, 여기에 물건이 있어.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그치? 이렇게 보는 건 이쪽에서 인지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눈을 이렇게 거쳐서, 자, 여기로,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서 감각을 한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 기능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여기 부분, 이거 피질이라고 하면, 감각 피질이라고 하면, 이 피질은 사실은 대칭된 거야, 그치? 피질은 대칭되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일로 받아들이는 게 똑같고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똑같다는 거지. 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건 양쪽의 기능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질의 기능, 그러니까 감각 피질의 경우에는 양쪽 감각이 양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 피질은 감각의 수용체 같은 거지.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치? 다만 방향이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피질이 받아들이고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 피질이 받아들인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편측화된 부분이 아닌 거야. 얘는 대칭이야. 그치? 자, 그런데 편측화된 부분은 뭐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하는 게 달라. 그래서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그러니까 여기, 자, 언어와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방구에서는 공간 구조, 공간 구조 배열. 자, 이런 애들은 오른쪽 방구에서 우방구에서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대칭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능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눠져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써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 인간의 뇌에서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좌우 방구를 가로질러서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논리와 언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 논리가 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떤 답을 내고 그걸 언어로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와 논리를 한쪽 방구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편측화가 이런 게 아닐까, 밝혀진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로 여겨진다라고 했잖아.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대뇌가 굉장히 발달한 동물,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만 이게 나눠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그렇게 써야지. 이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뇌가 굉장히 크고 발달하면서 약간 이렇게 편측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감각은 대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여기 처리만 따로 하는 거야. 처리는 좌방구와 우방구가 다른 식의 처리를 한다.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이게 선이 있어서 이걸 판단해서 일로 넘기고, 이것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용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연산을 한다거나 복잡한 무슨 논리적 추론을 한다거나 하면은 좌방구 우방구를 막 교환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불린의 소유자라고 하는 건 그 뇌량, 여기 그러니까 이 뇌량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은 이 뇌량이라는 게 있어서 정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뇌량을 끊어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뭔가 이렇게 발작이 있어서 뇌량을 탁 끊었어. 그러니까 좌방구와 우방구를 정확하게 딱 나눈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왼쪽에다가 물건을 놓은 거야. 자, 요거를 보게 만든 거야. 요게를 봐서, 눈으로 봐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시각 피질이 이걸 인식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시각 피질은 정보를 그냥 수용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수용은 했어. 봤어, 분명히. 봤는데, 이거 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 정보가 좌뇌에 있는 언어 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정보가. 얘가 봤다고 하는 감각은 그대로 했는데 얘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끊어진 거지. 그래서 말로는 이걸 봤다고 못한 거야. 너의 뇌는 봤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봤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좌우 방구를 나눈 약간 이게 그 불린의 소유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보기 감각은 하는데 이쪽에서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게 왼쪽에 놓은 물건에 대해서 말을 못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는 좌방구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문제에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자, 이 정상적인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뇌량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써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되지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이게 지금 피질은 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들인 정보는 이리 가기도 하고 서로 상호 교환을 하는데 끊어놓으니까 어느 쪽으로 못 갔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보 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정보의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모든 정보를 수용해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수용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의 결핍 상태에서 우리 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게 그 다음 문단에 설명되어 있으면서 이걸 해석기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불린의 소유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기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 감각기에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 같은 대뇌 피질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 분석되고 저장되고 그 분석 정보는 좌뇌의 해석기로 전달된다. 그래서 여기 해석기도 여기 있어. 그치? 이게 정상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피질은 그냥 다 대칭적으로 정보를 아무데나 막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그냥 수용기라고 그랬잖아. 수용기를 해서 이거를 정보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디로 보내냐? 해석기로 보낸다는 거야. 자, 해석기로 보내는데 그 예로 나와 있는 게 이거지. 어떤 사람이 얼굴이 찌푸리고 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 비슷하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찌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 결핍되어 있는 상태지. 이 정보가 부족한 걸 이 해석기가 하는 거야. 해석기가 예전에 봤더니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저런 표정을 짓더라, 혹은 배가 아플 때 저런 표정을 짓더라 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지. 그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신속하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막 조합해. 그리고선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굴을 찌푸리는 원인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해석해버린다는 거지. 자, 근데 이 해석기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뭐야?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 애가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지금 현재 이유를 아는 게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니까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기관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왜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우리는 늘 정보의 결핍을 겪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주변에서 오는 이 정보가, 완벽한 정보가 들어온 일은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해석기가 그거를 막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야.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내. 그게 옳건 그르건. 근데 그게 왜 좋아? 아주 신속하게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잘된 반응이든 잘못된 반응이든 간에 굉장히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약간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픽 쓰러졌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건데 이 사람이 넘어진 것뿐인데 그 사람 가다가 갑자기 번개 맞아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자기가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을 경우에. 그럼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 번개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으니까 난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치? 이거는 사실 틀린 해석이지. 그런데 얘 지금 위험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었지. 해석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우리 해석기의 이런 특성이 생존의 유리함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마무리한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선생님은 이걸 해달라고 막 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 선생님 옛날처럼 전에 이제 내가 신명론 설명할 때랑 비슷하게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아마 개념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자, 3번 문제에서 보면 자, 왼쪽 여기 봐봐. 머리를 고정시키고 왼쪽 시야에 있는 눈 내린 풍경을 자, 여기다가 눈을 놨어. 눈 내린 풍경을 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시야에는 닭발 사진을 놓은 거야. 자, 닭발 사진을 놨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머리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자, 지금 우방구에서는 눈을 인지했을 것이고 좌방구에서는 닭발을 인지했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시각피질로 그 정보가 전달됐을 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자, 눈을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이 눈을 봤는가? 물어보면 이 사람은 눈은 못 봤어? 라고 대답하겠지. 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 이쪽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자, 일단 이 상태야.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지우고 자, 이 그림을 치우고 나서 머리를 막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자, 머리를 막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양쪽의 감각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서 본 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앞에 이 사람이 말로는 눈을 봤다라고 하는 걸 이쪽에서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것으로는 이걸 못 봤지? 얘는 지금 눈은 이 사람은 못 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말로는 이걸 못 본 상태가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관련된 걸 골라봐 라고 했더니만 자, 이 사람이 왼손은 사불, 오른손에는 닭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에는 사불이라고 했으니까 자가 얘가 지금 이제 왼손에 삽을 들었다는 건 왜 들었겠니 사실은? 왜 들었느냐면 눈을 치우기 위해서 들었을 거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말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보기는 봤잖아. 그래서 눈을 치우기 위해서 삽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닭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게 닭발이었기 때문에 닭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두 손의 움직임을 이 사람이 같이 두 눈으로 두 뇌를 같이 이용해서 보고 있잖아.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한 거냐 하면 왜 이 그림을 선택해서 특히 삽은 왜 들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삽을 왜 들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해서 그래서 닭발은 닭의 일부기 때문에 했고 닭장을 치우기 위해서 삽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봤다라는 걸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치? 인식하기는 했어. 눈을 인식하긴 했으나 자기가 눈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너 삽은 왜 들었어? 그러니까 왜 뇌는 눈을 봤기 때문에 삽을 들긴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 삽 왜 들었니? 했더니 닭장 치우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지? 해석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해석기가 들어가서 얘가 삽을 든 거는 뭐가 좋을까? 내가 삽을 왜 들을까 보통? 닭장을 치울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해석기가 정답이 아닌 답을 얘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이게 아마 답이 잠깐만요. 이 답이 몇 번이죠? 답이 아마 3번인가? 4번이 답이군요. 4번이 답이네요. 왼손이 삽을 가리킨 이유에 대한 대답은 운해가 논리적 추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운해는 논리적 추론하지 않으니까 4번이 틀린 거는 알겠어? 그럼 나머지 보기가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1번에 좌뇌는 닭발을 보았고 좌뇌의 지배를 받는 오른손으로 닭발과 관련된 닭을 가리킨다. 그렇지. 좌뇌와 관련된 명령을 받아서 얘가 닭을 선택한 거는 맞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손이 닭을 가리킨 이유는, 닭을 가리킨 이유에 대한 대답은 좌뇌가 논리적 추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 오른손이니까 이제 우뇌가 한 거네요. 그치? 자, 오른손이 닭을 가리킨 이유. 오른손이 아마 닭을 가리켰다고 하면 얘가 좌뇌가 논리적 추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 얘는 지금 좌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걸 다 봤으니까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지. 닭발 봤으니까 닭을 추론한 건 그냥 좌뇌에서 시키는 일인 거지. 이건 논리적 추론은 얘가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정상인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건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다 이 얘기야. 이 2번 보기는. 3번. 눈 내린 풍경을 본 우뇌는 눈 치운 경험을 떠올리고 왼손을 움직여서 삽을 가리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뇌가 삽을 들게 했잖아 여기서. 그치? 자, 삽을 들게 했잖아. 삽을 들게 한 거는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눈 치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삽을 들게 하긴 했어. 왜냐면 얘는
논리적인 것과 이 언어적으로는 눈을 보지 못했으나 사실은 운에는 봤잖아. 사실은 운에는 봤으니까 삽을 들게 하는 것 정도는 하는 거지. 자, 근데 5번에 봐봐. 좌뇌가 본 닭발과 왼손이 선택한 삽을 연결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해석기가 꾸며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얘의 논리와 언어로는 눈을 안 봤거든. 근데 지금 하나는 삽을 듣고 하나는 닭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기가 내가 왜 삽을 들었을까? 아, 닭장 치우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답은 아니지만 해석기가 판단한 거겠지. 자, 이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3번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